지중해 강렬한 태양이 시칠리아의 구릉지를 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고풍스러운 돌담 위로 붉은 부건빌레아 꽃이 흐드러지고 좁은 골목 끝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딘 성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죠. 전 세계 여행자들이 꿈꾸는 낭만의 결정체 이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까요? 어느 마을의 입구, 낡은 목재 대문 위에 붙은 빛바랜 전단지 한 장이 눈에 띕니다. 카서 어일 유로. 단돈 1유로, 우리 돈 약 1,500원이면 이 아름다운 저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제공되는 낙원. 언론은 이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라 칭송했고 수만 명의 외국인이 인생의 로또를 잡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광고 뒤에는 섬뜩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1유로라는 숫자는 축복이 아니라 국가적 임종을 앞둔 이탈리아가 세상에 던지는 처절한 비명입니다. 지난 20년간 이탈리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0%에 늪에서 허덕였습니다. 2008년의 영광을 2026년이 되어서야 겨우 회복했다는 통계는 한 세대의 삶이 통째로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화려하게 빛나는 밀라노의 쇼윈도. 이면에서 국가 전체의 모세 혈관은 서서히 괴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이한 현상은 지금부터입니다. 지도상에서 거주자 영명으로 분류된 이른바 유령 도시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야 할 그곳에서 최근 정체불명의 데이터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도 병원도 학교도 문을 닫아버린 폐허의 심장부에서 최신 오직 기지국 트래픽이 폭발하고 자정 무렵엔 정체 모를 검은 차량들이 비포장 도로를 소리 없이 가로지릅니다. 인구는 사라졌는데 정보는 흐르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태양 아래서 서서히 썩어가는 이탈리아의 골목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유령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선진국의 껍데기를 쓴 채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한 문명의 그림자 기록에 대한 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1유로짜리 초대장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파헤치려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령 마을들이 내뿜는 기괴한 맥박, 그 소름 돋는 신호가 가리키는 종착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지금 그 미스터리의 문을 엽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의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낡은 서류처를 들춰봅시다. 시칠리아 서쪽 끝자락, 삼부카 샘부커나 무소멜리 MUSSOMELI 같은 마을들의 공식 인구란에는 0 혹은 한 자릿수라는 차가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곳들은 이미 생명을 다한 사회적 뇌사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론을 띄워 열화상 카메라로 이 마을들의 한밤중을 비추는 순간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비어있어야 할 2층 집의 낡은 창살 틈새로 미세한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잡초만 무성해야 할 마당에는 최신형 SUV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패어있고 마을 광장의 폐쇄된 우체국 근처에서는 누군가 강력한 보안 WI-파이 신호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현장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적할 첫 번째 증거, 데이터의 불일치입니다. 실제로 1유로 주택을 구매하러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에 보정된 필터가 아닙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수십 년간 방치되어 바스러진 석회가루,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비명을 지르는 낡은 목재 바닥이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집값이 아닙니다. 이 껍데기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최소 10만 유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강제. 수리비와 그에 붙는 징벌적 수준의 세금입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왜 이런 무모한 정책을 밀어붙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지만 그 이면의 장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주택들은 매매되는 순간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자산으로 분류가 바뀝니다. 즉 정부는 무너져가는 흉물을 관리할 책임을 1유로에 팔아넘기고 구매자에게는 평생 따라다닐 부동산 보유세와 수리 의무라는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불합리한 거래에 서명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매달 엄청난 전기료와 통신비를 납부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 취재팀이 입수한 한민간 통신사의 기지국 트래픽 데이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인구 200명의 초고령 마을인 본다비오 NDA 근처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데이터 전송량이 밀라노의 비즈니스 지구와 맞먹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주민이라곤 80대 노인 몇 분뿐인데 누군가 테라바이트급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에 잠입했을 때 우리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겉보기엔 1유로에 팔려나간 폐허처럼 보이지만 지하실로 이어지는 굵은 광섬유, 케이블이 돌담 뒤로 교묘하게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느슨한 행정망을 틈탄 그림자, 거주자들의 서버실이자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채굴장 혹은 거대 범죄 조직의 다크웹 노드로 전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소지는 있으나 거주자는 없는 이 완벽한 법적 진공 상태가 이탈리아의 유령 마을들을 글로벌 범죄와 조세 회피의 성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인류로 주택의 내부를 살펴봅시다. 거실 탁자 위에는 1994년에 멈춘 지역 신문이 놓여 있고 벽에는 먼지 쌓인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전형적인 버려진 집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옆에 주방 쪽으로 눈을 돌리면 위화감이 폭발합니다. 싱크대 아래에는 최신식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숨겨져 있고 환풍구에서는 공기가 순환하는 기계적인 저음이 일정하게 들려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익명의 전직 시청 공무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서 고치지 않습니다. 그저 주소를 삽니다. 이탈리아의 영주권을 얻거나 유럽연합 내에서 신분을 세탁하기 위한 유령 주소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인류로는 그들이 사는 가장 싼 입장권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산간 지역의 약 30%에 달하는 인류로 주택들이 이런 식으로 신분, 세탁용 페이퍼 하우스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독일과 프랑스로 떠난 자리를 채운 것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닙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글로벌 펀드와 익명의 자산가들이 내뿜는 차가운 자본의 냄새입니다. 이들은 마을 전체의 주택을 인류로에 싹쓸이한 뒤 이를 메타버스 테마파크나 고급 디지털 노마드 빌리지로 포장하여 가상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현실의 이탈리아는 늙고 병들어가는데 디지털 장부상의 이탈리아는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이 지독한 역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칠리아의 어느 골목에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누군가가 기계 열기 속에서 이탈리아의 마지막 자존심을 데이터화하여 해외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인류로 주택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 비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2026년에 화려한 밀라노를 떠나 1950년대 이탈리아 남부의 척박한 대지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카사 페르 1, 메초 조르노 CASSA 퍼 1, 에미지 지오지 IORNO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남부의 가난을 해결하겠다며 쏟아부은 수조 리라의 혈세. 하지만 그 막대한 자금은 공장이나 학교가 아닌 권력 가문의 비밀 금고와 마피아의 지하 경제로 증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유령 마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착취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가족 중심 자본주의가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독약이 되었는지 그 심층적인 뿌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로마의 한 오래된 관청 지하 보관소, 먼지 쌓인 인사 기록카드를 넘기다 보면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정 가문의 성이 수십 년간 같은 요직을 대물림하고 있는 광경이죠. 이탈리아 경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족 기업 시스템은 과거 장인 정신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혁신을 가로막는 봉건적 성벽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고용 구조는 철저히 기득권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번 정규직이 되면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강력한 노동법은 역설적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에 입사한 노년층은 은퇴 직전까지 고연봉을 누리며 철통 보안 속에 살아가지만 2020년대의 청년들은 시간당 5유로도 안 되는 인턴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정당한 교체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구축한 복지와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미리 가불에 쓰고 있는 거대한 폰지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양비 지표를 분석해보면 이 수치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탈출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유령 마을의 빈집과 버려진 농경지. 그곳을 가장 먼저 차지한 것은 국가가 아니라 그늘진 손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사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에 버려진 토지는 마피아 조직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그로마피아는 유럽연합의 농업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유령 농장을 운영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에코마피아의 소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의 지하창고나 폐광은 북부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불법 유독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밤마다 유령 마을의 피포장도로를 달리는 검은 트럭들의 정체는 바로 국가의 미래를 토국물과 맞바꾸는 이들의 행렬이었습니다. 인류로 주택이 아무리 저렴해도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이유는 이미 그 지역의 토양과 수질이 보이지 않는 범죄의 흔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시행한 슈퍼보너스 110% 정책은 이 모순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노후주택을 수리하면 비용의 110%를 세액 공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 정책의 혜택은 정작 집이 없어 고통받는 청년들이 아닌 유령 마을의 수십 채의 빈집을 소유한 부동산업자와 건설 카르텔에게 돌아갔습니다. 건설 비용은 부풀려졌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암시장에서 할인되어 거래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국가부채를 수조 유로 규모로 폭증시켰을 뿐 유령 마을의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표를 얻기 위해 국가의 골수를 뽑아 기득권층에게 나눠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부패와 무능을 처벌해야 할 사법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요?
로마 교도소 인근 법정의 풍경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재판 하나가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7년에서 10년. 피고석에 앉은 정관계 인사는 이미 백발이 성성해진 뒤에야 형식적인 판결을 받습니다. 법정 구석에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서류 뭉치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고 그 서류들 사이로 쥐들이 지나다닙니다.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유령 마을을 매입해 신분을 세탁하고 자금을 은닉하는 설계자들은 유의 법망을 빠져나갑니다. 이탈리아의 사법마비는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비효율 그 자체가 기득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몰락은 자원이 부족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뭉친 소수 기득권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유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희생양은 고향을 등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낡은 가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무너져가는 1유로짜리 돌집 한 채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나 당신의 퇴직, 연금 계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제라는 거대한 유기체 속에서 이탈리아는 단순한 관광국가가 아닙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채권 시장을 보유한 이른바 대마불사의 몸집을 가진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유령 마을의 고요함이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의 비명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탈리아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지 그 파괴적인 도미노 경로를 추적합니다. 이탈리아의 국가부채는 현재 약 2조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조차 힘든 이 숫자는 유로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모라토리엄 지불 유예를 선언하는 순간 유럽중앙은행은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문자 그대로 마비됩니다. 그리스는 작아서 구제금융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이탈리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합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이탈리아 유령 마을의 빈집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곧 국가부채 이자를 갚을 능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입한 해외 주식형 펀드나 연금 상품 중 유럽 기업의 비중이 단 1%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탈리아의 붕괴 가능성에 자신의 미래를 베팅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탈리아가 겪고 있는 병폐가 한국의 현재와 복사 후 붙여넣기 수준으로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의 인구 피라미드와 한국 통계청의 데이터를 겹쳐보면 우리는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증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로 모든 자본과 인재가 쏠리며 남부가 유령화된 것처럼 한국 역시 서울공화국 현상으로 인해 전라, 경상, 강원도의 군소 도시들이 한국판 1주택 100만원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 잡힌 청년의 삶. 이탈리아 청년들이 30세가 넘도록 부모집에 얹혀 사는 만몬의 MAMMON이가 된 이유는 치솟는 월세와 낮은 임금 때문입니다. 한국의 캥거루족 역시 같은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저주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명대에서 무너졌고 한국은 이미 0.7명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이탈리아의 부양 절벽은 정확히 10년 뒤 한국에 확정된 미래입니다. 여의도의 한 자산 운용사 사무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3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했다는 뉴스가 단말기에 뜨는 순간 펀드 매니저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안이나 유령 마을의 확산 소식은 곧바로 유럽 국채 금리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미국의 금리 정책과 한국의 대출 금리로 전이됩니다. 당신이 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의 0.1% 안에는 사실 지중해 너머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탈리아 경제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몰락은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점심값과 내일의 대출 이자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뼈아픈 손실은 건물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만 명의 의사, 엔지니어, IT 전문가들이 독일과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운 인재들이 정작 남의 나라 경제를 키워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역시 비슷한 징후가 포착됩니다. 이공계 핵심 인재들의 해외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령 마을이 데이터 세탁소나 범죄의 온상이 된 것처럼 한국의 지방 소멸, 지역 역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며 사회적 비용을 폭증시킬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마치 서서히 식어가는 화로처럼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전 세계 경제의 시야를 가리고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거대한 화재로 번질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로 주택을 보며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탈리아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우리처럼 되지 말라는, 혹은 너희도 곧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잔혹한 예언이죠. 이 거대한 도미노의 마지막 조각이 쓰러지기 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탈리아의 인류로 주택은 단순한 부동산 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인구학적, 경제적 파산을 선고하며 세상에 내미는 최후의 항복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폐허를 보며 낭만을 꿈꿨지만 그 실체는 관리할 능력을 상실한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박제된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저당 잡힌 사회는 결코 미래를 결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득권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청년의 기회를 박탈하고 낡은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거부한 대가는 결국 지도에서 사라지는 마을이라는 가혹한 성적표로 돌아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선진국일지 모르나 그 안을 흐르는 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유령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돌려봅시다. 이탈리아의 유령 마을에서 감지된 기괴한 데이터 트래픽 인구는 사라지고 자본의 그림자만 남은 그 현장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학계 출산율 0.7명이라는 인류사적 실험을 하고 있는 한국은 어쩌면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잔혹한 소멸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탈리아가 걸어간 침묵의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한반도의 곳곳에서도 1,000원짜리 아파트와 그곳을 점령한 정체모를 그림자 신호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오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박제된 과거를 지키기 위해 미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시스템의 근간을 다시 설계할 것인가?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작은 마을에서 울리는 붕괴의 전주곡이 당신의 일상과 지갑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오늘 그 단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다음 단계를 함께 추적하고 보이지 않는 진실 뒤에 숨겨진 설계자들의 의도를 찾아내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자본의 장부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탈리아의 유령 마을이 보내는 신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호가 가리키는 곳은 어디일까요? 인포큐브는 멈추지 않고 그 흔적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